치매 어르신 자산 154조의 행방,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숫자 하나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바로 154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그 거대한 국방 예산을 두 번 쓰고도 30조 원이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154조 원은 국가의 예산도 기업의 매출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치매를 앓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보유하고 계신 자산의 총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집계된 이 수치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어르신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무겁고도 불편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평생이 담긴 154조 원은 지금 과연 안전한가요? 치매는 기억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담고 있던 평생의 결실인 재산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위험의 실체를 밝히고 2026년 4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시작한 혁신적인 안전장치,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언젠가 맞이할 우리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을 지나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 속도는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져오는 도전 중 가장 잔인한 복병은 단연 치매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건망증이 심해지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치매는 사람의 인지 능력 전반을 파괴하는 뇌질환입니다. 판단력, 언어 능력, 시공간 지각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인 의사 능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앗아갑니다. 처음에는 지갑을 어디 뒀는지 있는 사소한 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점차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익숙하던 집 앞길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가슴 아픈 단계에 이르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자식의 얼굴마저 낯선 타인의 얼굴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질환이 경제적 능력과 결합할 때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돈입니다. 노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살기 위해 모았던 그 소중한 돈이 주인의 인지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거대한 위험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동결과 약탈의 메커니즘. 치매 어르신의 재산이 직면하는 위험은 크게 두 가지 궤를 가집니다. 바로 법적인 족쇄인 동결과 인간의 탐욕에 의한 약탈입니다. 첫째, 소리 없는 감옥 재산 동결.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법률 행위와 금융 거래에는 의사 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계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면 법적으로 의사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극이 바로 동결입니다. 통장에 수억 원이 있어도 정작 어르신 본인이 병원비를 내기 위해 돈을 찾으려 하면 은행 직원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출은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시설 입소비를 마련하기 위해 살던 집을 팔려 해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주인의 돈이 주인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그늘진 곳의 비극 경제적 약탈. 동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약탈입니다. 치매 어르신은 판단력이 흐려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기의 타깃이 됩니다. 외부 사기 낯선 사람이 접근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전 재산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지인 및 가족에 의한 갈취 안타깝게도 가장 빈번한 사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치매를 틈타 인감도장이나 통장을 가로채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형제 몰래 증여를 받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돌봄 인력의 남용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야금야금 돈을 빼가거나 명의를 빌려 쓰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의 구멍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의 개입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와 공공신탁. 드디어 202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복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시범사업을 단행했습니다. 이름하여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공공신탁이라는 개념입니다.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재산의 소유권을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게 맡기고 그 타인이 내가 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법적 관계입니다. 기존에도 민간은행이나 증권사에 이런 신탁 상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고 자산 규모가 작은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았습니다. 이번 서비스가 혁신적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관리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천만 명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 거대하고 신뢰도 높은 공공기관이 이제 치매 어르신 개개인의 재산관리인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정적 생명권까지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신호탄입니다. 신청 대상자와 위탁 가능한 재산의 모든 것.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한민국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은 국가 지원이 가장 절실한 층이기에 서비스 이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사실상 무료로 국가가 재산 관리를 해주는 셈입니다. 기초연금 미수급자 소득이 높은 어르신들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탁된 재산가액의 연 0.5%를 이용료로 지불합니다. 1억 원을 맡겼을 때 연간 50만 원 수준인데 이는 시중 민간 신탁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 환자 40대나 50대에 찾아오는 치매는 더욱 청천벽력 같습니다. 이분들 중 저소득층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 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엇을 맡길 수 있나요? 위탁재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관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위해 현금성 자산 위주로 운영됩니다. 현금 및 예적금 가장 기본입니다. 지명채권 이름이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해당합니다. 어르신 명의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맡겨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매달 나오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신탁계좌로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부동산 건물, 토지 자체는 이번 시범사업 위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탁 가능한 총액은 최대 10억 원까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함께하는 재정지원 계획.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금고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 및 상태 파악. 공단 담당자는 어르신과 가족을 만나 현재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꼼꼼히 조사합니다. 맞춤형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이것이 이 서비스의 백미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배분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을 설계합니다. 전기 생활비, 식비, 공과금, 의복비 등 일상 유지비, 정기 요양비, 병원비, 약가,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요양시설 이용료 등 어르신이 자택에 사시는지 시설에 계시는지에 따라 맞춤형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계약 및 집행. 계약이 체결되면 어르신의 자산은 공단의 관리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제부터는 정해진 날짜에 어르신의 요양비와 생활비가 자동으로 결제되거나 지급됩니다.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자녀들이 돈 문제로 서로를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3중 안전장치와 위원회. 국가기관이라도 누군가는 공단이 내 돈을 마음대로 쓰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1.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계획에 없던 큰 지출이 필요할 때나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공단 담당자 개인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 의료진,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회가 반드시 심의를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어르신을 꼬드겨 재산을 빼가려고 계약 해지를 유도할 경우 위원회에서 어르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며 이익에 반한다라고 판단하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2. 반기별 정기 방문 점검. 공단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어르신을 직접 대면 방문합니다.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실제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지 학대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지적 관점에서 체크합니다. 3. 투명한 거래 기록. 모든 지출은 증빙 서류가 남으며 어르신과 지정된 가족은 관리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회계 시스템으로 관리되므로 횡령이나 유용의 소지가 없습니다. 어르신과 가족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 73세 박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예금 1억 원과 살고 계신 전세 보증금 2억 원, 총 3억 원의 자산이 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자녀들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장남은 돈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하고 차남은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누가 돈을 뺏어갈까봐 불안해 밤잠을 설치십니다. 서비스 도입 후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위탁했습니다. 매달 요양원비 150만 원과 용돈 50만 원이 공단에서 직접 지출됩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돈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니까요. 어르신은 국가가 내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셨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찾아뵐 때 돈 이야기가 아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028년 본사업 전환과 우리의 미래. 이번 시범 사업은 2년간 진행된 후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범죄의 소멸,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범죄의 수익성이 사라집니다. 돈을 빼앗고 싶어도 국가가 관리하고 위원회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가족 공동체의 회복재산 다툼은 가족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짐을 국가가 짊어짐으로써 가족은 정서적 유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복지의 질 향상, 재산이 동결되어 고통받던 어르신들이 제때 치료받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 국가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이것이 선진국의 척도입니다. 마무리. 지금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치매 어르신들의 자산 154조 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해법,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는 피하고 싶지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미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미래는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시작된
이 국가적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통장이 사기꾼이나 분쟁의 타깃이 되기 전에 지금 바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부모님의 존엄을 지키고 우리 자신의 평온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시니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